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리시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첨부 개정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의 의원 공무, 국외 여행 등에 관한 규칙 첨부 개정 규칙안. 세 번째,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 네 번째, 구리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 다섯 번째, 구리시 청소년 문화이직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 여섯 번째,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 일곱 번째, 구리시 갈매지구 용암천 왕수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 여덟 번째,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2035년 구리 도시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주정아 부시장께서 선약된 포럼에 필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김광수 의원님만 네 하시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의장이 허락했으니까 가십시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첨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진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는 등 직권남용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13조, 제14조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금지 규정 위반,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형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 AU성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 의원 일탈 등으로 언론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명 및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무국의 출장에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의 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심사위원회를 공정성 있게 구성하고 심사 기준, 구체화, 출장 제한 규정, 명시 등으로 심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무국의 출장 계획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공무국의 출장 후 공무국의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 제4항 구리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 이유입니다.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목적입니다.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제3조는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으로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공유 및 정책 개발, 마을 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마을 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그 밖에 본 협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안 사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4조 구성입니다. 현재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구리시는 시장님이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준회원 자격이며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정식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가입 지자체 현황은 12조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임원 및 임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동회장은 상임회장 1인을 포함 3명으로 하고 부회장은 권역별 10명 이내로 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하나여 연임 가능합니다.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조에서 10조까지의 협의회 운영 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다음은 그 3쪽입니다. 향후 그 추진 계획은 본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6월 중으로 고시하고 협의비 200만 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4쪽의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과 5쪽부터 11쪽까지 운영 규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15쪽 비용 추계서입니다.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에 따른 비용 추계는 현재까지는 기초단체 연 협의비 200만 원으로 구리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용 추계는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시 모든 마을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선정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의한 구리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그 존경하는 그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시가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공모에 선정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1쪽의 그 제안 이유입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의한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그 전제 조건으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이 충족되어야 하며 절차로는 주민공람 및 의회의 의견을 들어 경기도의 활성화 구역 승인 신청 후 도에서는 중기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자체에서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고시하고 경기도와 중기부에 금월 26일까지 보고함으로써 구리시 상권화 활성화 구역 지정이 완료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충족 조건인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 150 이상 포함된 곳,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구는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곳, 구역 내 시장, 상점가의 매출에 인구 및 사업체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우리 시는 모두 충족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 3쪽 지정 및 사업 추진 이유로 대상 구역은 구리시의 중심 상권으로 구리 전통시장을 중심에 두고 앙골로, 체육관로, 건배로 등이 교차하는 바둑판 형태로 구성된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중심 상권이며 구리 전통시장은 신선식품, 패션, 잡화, 음식점, 먹거리 등 다양한 업종이 영업 중이며 인접한 곱창 특화거리는 곱창 유명 맛집들이 밀집해 있으며
각 거리별 차별적인 업종 및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역 상권 분화 및 외부 유출이 심화되어 쇠퇴하는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 상권 유출 차단을 통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구리시 구도심 상권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구리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집중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의 그 지정 개요입니다. 수택동, 구리 전통시장 포함 인근 상가 지역 일원으로 14만 2,296.9 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80억 원,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 조직 운영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은 구역도의 파란색 경계선 내에 있는 곳이 해당 지역이며 자세한 사항은 17쪽의 부침 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추진 상황입니다. 4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추진 일정으로 중기부 지정 전문가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이 지난 5월 21일 1차 컨설팅 회의를 실시하였고 2회 추가로 진행됩니다. 6월 10일과 6월 21일입니다. 동시에 6월 중 구역 지정 승인을 요청, 구역 지정 승인 협의,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회에 걸친 컨설팅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6월 중 중기부 주관 전국 상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에서 사업 계획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7월 이후에는 수정 사업 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고 경기도 수정 사업 계획 승인 요청 및 사업 계획 승인 협의 절차를 통해 2019년 9월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5페이지부터 그 72페이지까지는 관련 법규 비용 축에서 구역도 편입 지번도 조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 안으로 비용 축에서 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4쪽과 15쪽 비용 축에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의 세 가지 주요 전략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서 먼저 자세한 사업 예산 계획은 4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 예산안입니다. 5개년도 연차별 사업 계획으로 사업비가 그 국비 12 50대 50 매칭 사업이며 사업 3개 분야별 예산 편성 비율은 환경 개선 분야의 50%, 활성화 분야의 24.3%, 조직 분야의 25.7%입니다. 아울러 비용 축에는 2018년 구리시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기초로 산출하였으며 향후 중기부 자문 컨설팅과의 회의 결과를 통해 사업 계획 예산이 수정될 수 있으며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리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한 상권 활성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하고 또한 거시적으로 구리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가감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례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응답이 관철된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항 구리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의견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도 주례회 때 어느 정도 질의 답변에 오고 갔고 6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전문가 컨설팅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서 약 3시까지 1시간 정도 의원님들이 전원 참석해서 고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장진호 의원입니다. 네. 그 사쪽 그 자리를 보면 그 상권 활성화 구역이 그 구리 전통시장 주변으로 그 구 꽃길부터 돌다리 사거리 인근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구역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또 변경도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예. 이제 지난번에 하여튼 주례 때도 저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게 이제 요게 상권 활성화 구역을 정한 이유는 일단 전통시장의 상가는 좀 포함이 돼야 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그 주변까지도 이렇게 좀 같이 포함해서 인근 상가까지 활성화시켜야만이 같이 어우러서 되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꽃길서부터 돌다리 해서 뭐 안골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쭉 포함을 시켰는데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상권 활성 구역 충족 요건이 50만 미만인 시군구는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이거를 좀 이렇게 포함하고 그래야 돼 갖고 저희가 그 주변까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이 점포 수가 643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상권 활성화 구역에 이렇게 폭 이렇게 좀 들어간 부분들은 안골로 쪽에 요 부분은 저기 융 주점이 뭐 모텔이라든가 이런 게 밀집돼 있어서 그 부분은 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혀 그 변경이 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저희도 이제 그래서 여기 먼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했지만 요 구역 경계 자체로는 지금 중기부 쪽에서 이 부분은 좀 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저희한테 자표지를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건의도 했습니다. 사실 중기부에다가 시의회에서 상권 활성화 구역에 대한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하는데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 구역이 변경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요거를 좀 저희를 공모 선정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이 부분은 좀 변경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사업비 이제 내역을 보면은 이제 80억 그 국비 50% 또 시비 50% 해서 구리시장 그 상인의 자부담은 3천만 원이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도 좋지만 이제 뭔가 구리시장 그 상인의 사업비 분담이 이제 추가로 또 혹시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진호 의원님께서 그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의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이게 전통시장을 뭐 그동안 저희가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또 이번에 상권 활성화로 해서 80억이라는 이제 국비 시비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데 5개년간에 걸쳐서 지금 상인들의 자구 노력도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이라는 그 이제 그 자부담이 그 정도 분이 책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상인 회장이랑 그 임원들한테도 저희도 충분히 이제 그 사전 설명을 통해서 이분 그걸 얘기를 좀 나눴으며 그 상인 회장이랑 그 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간판을 정비하는 부분에 뭐 사업비를 더 저 상인에서 자본을 통해서 좀 투입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감대가 좀 형성이 지금 되고 있는 단계니까요. 예, 아마 이제 향후 이제 요 사업 추진하면서 상인과의 간담회 또는 사업 설명 추진 설명회를 통해서 자부담 비율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긴밀하게 좀 상인회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80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대에서 합한다고 100억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거기가 변할까 싶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저는요. 그 지금 이거 하면서 구역을 지정하면서 저기 상인회나 건물주나 현재 임대해서 계신 분들한테 다 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상인들 대상 현재 운영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토지주 건물주를 대상으로 협의를 하셨나요? 그거는 그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 선물 조사를 할 때 거기에 지금 뭐 상인들 492명 그러니까 그 또 상인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아니, 주민 의견 조사를 해서 그렇게 그 상인이 네. 거의 대부분이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400명을 받는 거는 좋은데 네. 그걸 상인 현대 임대해서 하시는 분한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건물주나 토지주들한테 받으신 거예요? 그 상인들 현재 거기서 임대를 해서 하는 그 상인들한테도 받고 또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건물이나 토지도 그 주인들한테도 저희가 연락이 되는 분들한테는 같이 받고 일반 시민들로 받고 그렇게 받았다고 보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네. 확실해 주셔야 네. 돼요. 나중에 저기 우리 임대하시는 담당 부서 과장님 네. 토지주 몇 명, 그다음에 그게 임대업자 구분이 몇 되죠. 명, 시민 몇 명 이거 없습니까? 자료 있으면은 혹시 그 통계가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그거를 임대하시는 분들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분은 끝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그거는 오면 건물주- 정확하게 그 숫자는 건물주 토지주의 의견이 중요해요. 나중에 그분이 안 한다 그러고 그 어떤 상가가 들어왔을 때 난 여기 들어온 거 싫다 다른 거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게 그 사업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그 장진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정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페이지 5에 보면 될 수가 있거든요. 저 운영위원장님 그 네. 페이지 5의 수정 사업 계획서는요. 네. 요 구역 상권화 구역 경계는 수정이 안 돼도 요 이제 상권화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이 가능하다 이 부분.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물주하고 그걸 확실히 받으셔야 추후에 변경을 하셔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건물주나 그 토지주한테 안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건물주, 토지주를 상대로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받으셨다면 지금 똑같은 말이지만 추후에 받으세요. 건물주, 토지주가 반대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현재 지금 불난 곳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지정을 했지만 지금 건물주, 토지들은 오피스텔을 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제 402명을 받았는데요. 건물주가 222명,
임대인이 261명 이렇게 지금 자료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받으세요. 그때 뭐 급하게 토요일 날 오후에 받고 막 그러셨는데 네. 그 급한 불은 끄셨잖아요. 네네. 지금이라도 건물주, 토지주가 과반수 이상이 돼야 나중에라도 괜찮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불난 곳은 또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들이 건물 짓겠다 그러면 또 거기서 현재 상인들은 아무 권한이 없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의견 청취 듣기 전에 저희 의견 청취 듣기 전에 그거를 명확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 조사를 다시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면옥 의원 질문 내용 중에 토지주, 건물주, 그다음에 임대 상점 점포를 운영하는 분, 일반 시민에게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민은 없는 걸로 발표해 주셨어요.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아, 그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그 주민 설문 조사를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상권을 활성화 사업 구역이 저거 하는 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를 할 때 총 1,046명을 받았는데 응답자가 이제 상인이 492명이 됐고 일반 시민이 554명을 받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예, 예. 저기 국장님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이 안 한다 그러면 그만. 일반 시민의 그거는 거기에 그렇게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보다 상인, 토지주, 건물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주문한 내용을 잘 참고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문 네.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그 의장님께서 그 아까 우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어디 누가 한다 그랬잖아요. 아, 예, 예. 지난번에 김강수 저기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전문가와 컨설팅을 할 때 예, 예. 의원님들이랑 김광수 의원님이 먼저 주례회 때 제안을 해주셔갖고 같이 그때 10일 컨설팅 할 때 좀 의원님께서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그때 같이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전문가랑 예, 대화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네. 중소벤처기업 공모선정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게 4곳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르네상스 프로젝트 선정된 거하고 쭉 보니까 전국에 이 목이 달라요. 전선화하는 데도 있고 다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선정된 게 4군데인데 왜 우리 4군데에 포함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우리 그 전통시장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그 중소기업 특별법에서 수백억 막 엄청 투자했잖아요. 네, 네. 근데 전선화도 안 됐어요. 근데 그 품목에 보니까 전선화 그 작업을 하는 그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목에 이게 결국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게 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다 됐더라고요. 이 품목만 달라 해가지고 전국의 시장이 다 하나씩은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제 용역사하고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시장 상인들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자기네가 자구책을 하느냐, 자기네 주머니에서 얼마만큼의 그 돈을 끊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맨날 시에서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저 장진호 의원님이나 이면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 맨날 이거 하면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바라기만 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말씀드릴게요. 사실적으로
그분들은 잘 살아요. 잘 사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놓질 않아요. 김광수 의원님 여기 기록에 남으니까 예. 자부담 아, 예, 하세요. 비율을 네, 아니, 높여달라고 하셔도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아니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이거는 정말 이게 이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관에서 좀 나서야지. 이거는 정말 이게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행감 때 물어보겠지만 관에서 어떻게 나아갈지, 어떻게 나서야 될지,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네 뭐라 그럴까 그 전통시장의 점포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서 자구책을 마련할지 그런 걸 좀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지금 답변은 안 되죠? 뭐 답변 원하시면 예, 예, 답변 답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지금 뭐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상권 활성화 저희는 이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물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의 정통시장, 재래시장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파트별로 공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저희가 이 선정된 거는 아까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 밑에 강주랑 충남이랑 경남 지방 쪽에서 선정이 됐고 저희 수도권에서는 유일히 저희 구리 전통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상권 활성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예산 규모도 가장 뭐 큰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뭐 상반기에서도 좀 이게 좀 치열했고 하반기에는 이 사업에 지금 이 사업을 딸라고 달려드는 지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10여 개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 분야에서 저희가 선정된 것은 상당히 지금 뭐 의원님들께서도 뭐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상인들의 그 어떤 자구 노력, 상인들의 노력 이런 부분들도 사실 뭐 진짜 뭐 전적으로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권 활성화의 기본 아까 저 전략이 이제 환경 개선서부터 이제 활성화 부분 단계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조직 운영 단계에서 상인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을 예를 들어서 그 상인들의 그 마인드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뭐 상권 활성화하면서 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상인 리더를 육성한다든가 뭐 그 상권 활성화 모니터링 단을 운영한다든가 하여튼 상인들의 점포를 좀 혁신하는 그런 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해갖고 그런 상인들의 마인드를 저희가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런 단계에서 이 부분도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물론 환경 개선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마인드가 바뀌어야만이 진짜 시장이 진짜 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쪽에서 사업 추진에도 중점을 두고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국장님 물론 일본이지만 네.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선진위견학 갔다 왔잖아요. 네네. 거기서 농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재래시장도 가봤잖아요. 일본에. 네네. 일본에 간 그 목적이 우리가 그거를 보고 여기서 그거를 우리가 우리 전통시장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보러 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정연하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다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현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규제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규제를 하려면은 관에서 나서야 된다. 그거를 국장님께서 분명히 하셔야 될 건 그거를 정말 해야 됩니다. 이제는 맨날 계속 수백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하여튼 뭐 지금 그동안 뭐 전통시장의 문제는 지금 우리 김경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진짜 항색선을 미준선대든가 위생 문제, 지금 뭐 특히 이제 간판 뭐이라든가 노점 문제 뭐 이런 여러 분들이 사실 그동안에 많이 안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 이제 뭐 하여튼 규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규제이 상권 활성화의 목적 자체도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 부분에 관해서의 규제를 좀 통해서 그래갖고 이렇게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가면서 상인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뭐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가 요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 관해서의 또 규제도 많이 행정지도 이런 부분들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차후에 의회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네, 네. 같이 상의를 한번 하자고요. 예. 그 2019년도에는 요거 하자. 2020년도에는 요거 하자.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제시하면서 이렇게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저희가 5개년간에 80억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1차 연도에는 어느 부분을 먼저 할 거 우선순위를 둬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딱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의회와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춰서 토의를 하고 그래서 그 우선순위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그 컨설팅이 컨설팅 그 의회하고 이제 컨설팅하는 분들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네, 네. 지금 의견 청취안이잖아요. 요거는 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 사업 계획 의견 청취안은 별도로 또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의견을 받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이건 반드시 한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저기 전문가들과의 뭐 의원님들과 토의도 잡혀 있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사업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까? 예, 오늘 안건의 의견 청취안 제호를 보면 구리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요 제목을 참고해서 질의응답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양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좀 답답하고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존경하는 그 임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지주 건물주 이거를 정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정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차후에 이 사람들은 뭐 수락을 안 해준다거나 이래서 행정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잘 해주시면서 그 불량고 저도 몇 번을 갔다 오고 행감 때 이번에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거기 그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네네. 그 건물주들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제 처음 지금 임현옥 의원님을 통해서 알았는데 거기 오피스텔 짓는다고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거기 다녀와 보셨나요? 예, 어젯밤에도 제가 현장 가서 여기 핸드폰에다 사진도 네. 찍어 놓았습니다. 네, 딱. 저도 가져왔는데요. 네, 그런 것들 잘 정리 좀 해주시고 거기 2층에 올라가면 불난데 거기서 보면 정말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정말 그 선이고 뭐고 그렇게 더러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곳들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난 곳 그 1층에 보면 지금 날씨가 이렇게 이러니까 그 노숙자들 불날까 또 2차적으로 불날 수 있으니까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얘기도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거기도 좀 잘 좀 해주시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곳 좀 정리 좀 우리가 이 뭐 지금 새 구역으로 뭐 환경 개선 활성화 조직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구역을 정비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 청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깨끗이 잘 좀 하시고 좀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경희 의원님께서 사실 뭐 저도 이거 화재 난 곳에 대해서는 저를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 우리 담당 부서장님이나 팀장들 우리 담당 직원도 여기 지금 와서 있지만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 지금 토지 소유주들이 뭐 근 100여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부분들은 이제 뭘 하나 손을 대려면 거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쉽지는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좀 만약에 통의가 어렵더라도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에 또 좀 거기 일단 건물을 가지 있던 부분들 또 얘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 그 동의가 안 되는 부분에서만이라도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저기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거는 의회 의견 청취안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또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다가 주문을 하시면 잘 정리해서 의회 공통된 의견으로 집행부에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4항 구리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은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운영 규정을 동의를 구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까? 네.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평생 학습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직 평생 학습 과장께서는 가감별로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위치는 토평동 992, 993번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교는 부지면적 2.8제곱미터, 건축면적 850제곱미터, 연면적 3,400제곱미터로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6원이며 사업 내용은 정보예술문화 중심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그 건물 안에는 다목질 연습실, 동아리실, 음악실, 진로체험실, 상담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다음은 연차별 추진 계획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시비가 연도별로 30억 원 내외 투입될 예정입니다. 향후 특별 교부세 등 채용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나 추진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토지 매입, 2017년 2월 지구단위 계획 변경, 2018년 10월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 2019년 5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 7월 이후에 건축설계 공미 실시설계 용역, 2020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까지 준공 및 조례 제정, 시설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은 3. 참고사항은 소면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 위치는 갈매동 15-1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정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3,025제곱미터, 건축면적 1,144제곱미터, 연면적 8,902제곱미터입니다.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80억 원이며 국비 94억 원, 시비 179억 원, 지방채 11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건물 안에 수영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연도별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383억 원으로 국비 94억 원, 시비 178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2021년과 2022년에 총 11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진행 과정과 국비 및 시비 등 확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추진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8년 10월 26일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 12월 6일에 구리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8년 12월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9년 2월 8일 2019년 지방체육시설 지원 사업비 자금 교부를 받았습니다. 2019년 4월에 2019년 제1차 정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다 향후 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 의회 승인이 되면 19년도 3회 추경의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 매입 계획 및 계약금 납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및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서 기본 및 실질 설계를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 착공 및 준공은 2020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개수비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승인해 주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네. 본 의원의 네. 공약 사업이기도 해요. 네.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 있지만 네.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 네. 청소년 문화의 공간에 절실하게 네. 부족함을 네. 느낍니다. 지금 보면 그 추진 일정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속비로 이월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2019년에는 건축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올해는 어디까지 추진되나요? 설계 공모하고 네. 공모를 마치고 네. 시설 설계 용역을 내년 7월까지 할 그러면 계획입니다. 올해는 건축 설계 네, 공모를 네. 하고 네. 그럼 이게 계속비로 이제 네. 계속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우리 그때 주례 모임회 때는 국비로 된다고 했고 네. 우리 저기 당정 협의회에서도 국비로 네. 해주신다고 윤호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게 갑자기 왜 국비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건가요? 비용 축에서 보니까 국비가 네. 없네요. 네, 네. 그 금년 4월에 네. 2020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하게 예산안 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편성 지침에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매년 그 예산 대상이 변경될 수 있는 건가요? 그 지침에 예산안 편성 지침이 바뀌면 바뀔 또 수 바뀔 있습니다.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네.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셔서 네. 우리 구리시의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꼭 빠른 시일 내에 질 수 있기로 해서는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네. 주례회를 통해서 질의응답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네, 6항인 네, 제5항인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항인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설명도 많이 했고요. 네. 다만 우려되는 게 네. 시비가 179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110억 원을 발행한다고 했어요. 네, 네. 이게 지방채가 꼭 필요한 겁니까? 필요합니다. 그 지금
저 유동성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특교세나 특조금이 저희가 확보를 하면 지방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죠. 네. 저희도 지금 아니 네. 그래도 행정이랑 불허불급한 건 하지 말고 네. 이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 게 네. 행정의 묘미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거고 네. 이 지방채 발행이 다 부채잖아요, 부채. 예. 이거 누가 갚습니까? 가뜩이나 저희 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1년 꾸리는 게 대부분인데 네. 과장님께서 이게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 교부세하고 특별 조정 교부문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액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네. 갈매 공공체육시설 그 네. 준공은 네, 네. 그 언제쯤 가능합니까? 지금 예정대로 하면 저 건물 준공은 2022년에 가능할 것 같고요. 늦어도 그 오픈은 2023년 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갈매 공공주택지구는 입주가 이제 완료되어 이제 약 한 2만여 명이 주민이 이제 거주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이제 그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까 네. 주민 편익 시설 이런 게 많이 지금 그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타 그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다니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빨리 조속히 사업이 그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네. 당부드리는 말씀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한 해주시기 분만 더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예. 하나 빠졌는데요. 그 삼쪽 자료 보면은 2019년 4월 예. 정기지방재정 네, 네. 투자사업 통과라고 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가로쳐가지고 네, 네. 조건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어떤 조건이죠, 그게요? 그 시설을 조금 규모를 좀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규모가 커서 네, 줄여달라는 예,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6항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혁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 사안은 구리시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반영을 위해 계속비 승인안을 의회에 의결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초 주례회의 설명과 달리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산 추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면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까? 이면옥 의원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이면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네,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현재 시각은 12시 01분입니다. 안건이 3개 안전도시국 안건이 나왔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모두 안전도시국 소강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갈매지구 용암천 왕수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 제8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9항 2035년 구리 도시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가감별로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갈매지구 갈매천 용암천 왕수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갈매지구 갈매천 용암천 왕수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갈매지구 갈매천 용암천 왕수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는 갈매동 6-3번지 갈매사거리의 갈매동 15-15번지 1호과 사로동 467-1번지까지 자전거도로 폭 3 내지 4m를 연장 750m를 개선하고 가로등 설치와 안전난간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28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소요 예정입니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연찰별 추진 계획으로 2019년도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포함하여 18억 1천만 원, 2020년도 5억 원, 2021년도 4억 9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전년도 9월 본 사업에 대한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10월 구리시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이행하였으며 11월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4월 17일 특별조정기부금을 총 19억 9천만 원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실시설 용역에 대한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3월에 발주 의뢰하여 5월에 착수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9월 실시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2021년 상반기에 중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용 추계서 및 관련 법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갈매지구 용암천 왕수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임된 사항을 함께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전파한 정비과제 및 경기도의 조례 규제 개선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른 개선 사항으로 안 제16조에서 도시계획 시설 채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한 기간과 유의를 규정하고 안 제23조 6, 제33조, 제35조, 제38조부터 안 제47조까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그에 따른 각 세분화된 지구별 건축 규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8조, 제49조, 안 제21조에서는 현행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호지구를 통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함에 따른 각각의 건축 규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제23조의 3,
제25조, 안 제52조는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조항 변경이 되겠으며 안 제30조, 제53조, 안 제55조부터 안 제59조, 안 제62조의 2, 안 제63조, 안 별표 3은 국토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64조 2, 안 별표 11에서는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단의 조례,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쪽의 입법 예고 기간은 2019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조례 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각 조항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자로 12쪽 부침 1 신구 종문 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35년 구리 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0년 구리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와 도시환경 및 대내적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35년 구리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5월은 시민계획단 운영계획 수립 및 구성하여 총 4회에 걸쳐 회의 진행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9년 1월과 3월 2회에 걸쳐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4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 도시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기본계획의 범위는 행정구역 전체인 33,029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3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근본 기본계획의 미래상은 첨단 산업과 자연이 함께하는 안전행복도시 구리로 설정,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안전행복도시, 지역 특색을 활용한 시민중심 복지교육도시, 지식 기반 산업이 활성화된 첨단산업 자족도시, 창조적 체험이 함께하는 역사문화 생태도시라는 세부적인 계획 목표를 수립하여 토지 이용 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계획의 인구 지표 설정은 기준 연도인 2016년 인구 19만 5천 명과 자연 증가 요인 인구 1만 명, 사회적 증가 요인 인구 3만 4천 명을 반영하여 2035년 계획 인구를 23만 9천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지표 설정으로는 주택 보급률 130%, 상하수도 보급률 100%, 초등학교 22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10개소로 공원 녹지는 102개소로 1인당 공원 녹지 면적 14.5제곱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공간 구조 구상은 결정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인창동 구역 1도심, 인창 수택, 갈매역 3부도심, 산호교문 토평동 3지역 중심의 중심지 체계를 설정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2025년 구리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가급적 유지하되 인구 및 토지 이용 계획 등 도시기본계획의 각종 지표와 부합하기 위해 소생활권을 제외하고 이중 갈매 인창 중 생활권, 교문 수택동 중 생활권, 이중 생활권으로 배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으로 시가와 용지는 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면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시가와 예정 용지로는 GWDC 조성사업 계획,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계획, 테크노밸리 및 디지털시티 조성사업, 소규모 단절 토지 등의 향후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기타 부분별 주요 계획으로는 교통계획 부분에서 수덕대교 신설, 북불간선도로 확장, 신설도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철도망 계획 부분에서는 별내 8호선, 구리 6호선, GTX B 노선 등 신설 노선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 녹지 계획 부분에서는 당초 도시관리계획에서 기반영된 사항인 동운흥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신설된 동운흥 역사공원, 아차산 역사공원, 갈매 공공지구 내 공원을 반영하고 조선왕조 문화공원 축소 등
기타 사업 계획이 변경된 공원 계획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시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2019년 7월경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의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향후 경기도 관련 부서 협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10월경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35년 구리 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7항 구리시 갈매지구 갈매천 용암천 왕수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진 계속비 사업을 보면은요. 총 사업비가 28억, 특교세가 지금 7억으로 확보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1억을 예상하는 거죠. 지금 저기 특조금 19억 9천만 원을 신청했는데 네. 이 19억 9천만 원이 나오면 네. 21억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고요. 그냥 28억에서 지금 8억 1천만 원이 이제 1억 1천만 원 용역비가 돼 있고 특별급에서 7억이 지금 예상이 서 있어서 8억 1천만 원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나머지 19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단 여기에 지금 하나 좀 이중적인 거 시공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갈매지구에 저희 그 갈매 IC서부터 그 산호 IC까지의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극경사 지역인데 이 부분이 별내지구의 별내 그 토평 LH에서 여기에 300m는 지금 중복돼 있는 사업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외가 되면 예산에서는 조금 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절감이 특조금을 받아 신청을 해놓은 게 예. 이게 특조금이 확정되면 우리 시비의 그 21억에서 줄어드냐고요. 시비가 줄어드느냐고요. 예, 줄어든다고 봐야죠. 네.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계속비는 지금 2019년 예상한 것만 11억 1천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이게 특조금이 확정되면 11억 1천에서도 우리가 더 감해서 계속비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총 사업 28억은 아까 그쪽 변경되기 예, 별내선에서 변경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러면 그거 별내지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또 이거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 사업비 28억에서 변경이 되면 계속 그 변경 승인안도 본회의장에서 받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7항 구리시 갈매지구 갈매천 용암천 왕수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법령 제 47조를 보면 1년 관계 몇 쪽이? 어디요? 예, 33쪽에 보면 그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상으로 시군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 평균 금리로 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에. 그러면 이런 어떤 상위법 규정과 이거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한번 여기 33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번 보시고요. 지금 만들어 오신 그 법률 보시면은 이상으로 평균 이상으로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 평균 금리로 한다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평균 금리가 얼마죠? 지금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 요거는 이제 다른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이럴 때 적용이 돼야 하는 건지, 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에 어디에 저촉이 되는지를 좀 이게 말씀. 상위법에는 해당이 되는데요. 요 사항은 지금 저희 그 16조 그 우리 조에 보면 여기 16조의 개정안에 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금리로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5쪽에 16조에 그렇게 이제 12쪽에 보면요. 네. 이게 개정- 달라요 지금. 예. 평균 금리로 한다. 예, 이제 예. 이 부분하고 개정을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상위법에는 평균 이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12쪽의 제 16조 내용을 보면 제가 일독을 하겠습니다. 법 제 47조 제 3항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유는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금리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상위법에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7도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도시 군 계획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유는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이유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여기는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뒀어요. 근데 여기는 평균으로 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장이 답변해 달라, 이런 네, 내용이시죠? 그리고 아니 뭐 자료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상위법에는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은 평균 금리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하위법 조례에서 평균 금리로 한다. 그럼 요거를 그 대신 네. 상위법에서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은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이유는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별도 조례로 이렇게 뭐 만약에 2%면 2%뭐 더하기 0.1이라도 더 높아야 되지 않나. 뭐 요거에 대해서 국장님 예, 제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평균도 평균 이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그냥 평균 금리로 한다 이렇게 이제 잡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2011년도 법은 이때 개정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바꾼 또 이유가 뭐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그 금리의 그 최소화하는 부분 그렇게 좀 되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평균으로 저희도 이제 뭐 어떤 설계를 하더라도 그 평균을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정해서 평균 이상이다 하면 그 이상으로만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평균을 거기다 포함시킨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좀 상위법 같은 거 잘 보시고 만들 때는 예, 제가 좀 똑바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양경애 의원님은 평균 금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왜 평균 금리만 했느냐? 평균 금리 그러면 여기 고정이잖아요. 평균 금리 이상 그러면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조례를 정한다 했으니까 이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네네. 개정이 필요하면 차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구리 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2019년도 4월달에 저기 주민공청회인데 저도 가봤습니다. 네. 가봤는데 지금 토지 이용 계획에 보면 그 시가와 용지 현 도시관리 계획 내용과 동일하게 조정한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GWDC 이걸 반영을 해야 되는지 난 이걸 묻고 싶어요. 서류만이라도 국장님 이거 이런 거는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35년 도시계획이에요. 이거 좀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됐다고 보기에는 좀 이런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2035 계획은 그 기준을 20년 단위마다 이렇게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 주기의 재정비 계획이 아니고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을 보고 2035 계획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내에 비춰서 이거를 그 여기서 GWC를 뺀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거를 그대로 유지해서 요거를 이제 5년 주기로 할 때 3호 계획에는 들어가지만 5년 재정비할 때는 이 부분을 거기에서 뭐 제외를 한다든지 편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거기서 그 안이 나오리라고. 다만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려되는 게 이 구리 도시 기본 계획 2035년에 반영을 하면 이 GWC가 마치 되는 것처럼 해갖고 활용을 하는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우려해서 예, 그렇게 우려 말씀을 부분은 드리는 있지만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이 계획을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아니고 다른 그 쪽에도 상하수도법상에도 그렇고 하천법상에도 그렇고 이제 저희 이 부분이 그 오염 총량제에도 해당이 되고 하수 처리에도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고 인구가 얼마에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제외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9항 2035년 구리 도시 기본계획 의견 청취원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갈매지구 갈매천 용암천 왕수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면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갈매지구 갈매천에서 용암천 황수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반영을 위해 계속비 승인안 의회에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조정금 신청액 19억 9천이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어 시비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면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까? 네. 이면호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갈매지구 갈매천 용암천 왕수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갈매지구 갈매천 용암천 왕수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은 이면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혜 의원입니다.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법제처 정비 과제 및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제16조 개정안의 내용 중 도시계획 시설 채권의 이유를 적용 시 상위법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구리 도시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은 이번 정례위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구리 도시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재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